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았던 일상이 언제쯤 회복될지 다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백신 접종 시작됐으니까 일상 회복의 그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지.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 토요일엔 8명. 이거 좀 잠잠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토요일 날에 8명 확진자가 발생해서 거의 50일 만에 예. 한 자리 숫자로 좀 떨어져서 저도 너무 반가웠는데요. 그래서 어제 다시 또 22명으로 네. 최근 하루 20명에서 30명대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확산세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말 4월 초 중반에 한 40명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30명대로 좀 떨어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또 항상 보는 게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도 보는데요. 예, 예. 거의 한 60명대였는데 4월 29일에서 5월 5일 사이 한 주 동안 한 40명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월 6일 이후로 계속 1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점차 확산세가 꺾여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단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좀 모임이 좀 늘어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대면 접촉이 늘고 있어서 이번 주 추세만 증가세가 조금 잡히기만 한다면 계속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유, 진짜 반가운 얘기긴 한데 또 일하다가 또 갑자기 늘어날까 봐 절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싶은데 근데 네. 이제 부산 확진자 중에 한 명이 울산 확진자 접촉자라 하더라고요. 울산은 지금 네.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어제 한 명뿐만 아니라 5월 7일에 이제 또 5분이 네네. 울산에 계신 확진자 가족하고 접촉하고 또 다른 확진자 접촉자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 쪽에 있는 기장이라든지 해운대하고 거의 일일 생활권이고,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많아요. 예. 그래서 울산 상황이 상당히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 3월에는 부산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산 분이 확진이 돼서 울산에 또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울산에 하루 확진자가 35명까지 좀 발생했다가 최근에 20명대, 어제는 18명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우리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울산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거의 63.8%나 높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최근에 유럽하고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울산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전파력이 한 기존 바이러스보다 1.7배 높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런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역학조사도 좀 신속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관리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감소 추세는 가지고 있지만 방역 수칙은 방심하지 않고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네. 예약을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먼저 온라인으로 예약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온라인 예약으로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339나 각 구별로 이제 콜센터가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전화 연결은 또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는 방문하셔가지고 예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요거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60세부터 64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받는다는 요건 언제부터입니까? 예, 이게 이제 60세부터 해서 64세에 대한 연령대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13일부터 이렇게 온라인 접속을 하시면 온라인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죠. 콜센터 전화나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사전 예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위험층이라고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이제 예약이나 또 접종도 이제
신속하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 시스템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어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특별 방역 예. 점검 주간 종료한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는 현재 700명대로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가 어제는 또 500명대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예. 이 확진자 수만 봐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있더라도 이 확진자 수를 치료하고 또 사망이 되지 않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필요한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3차 대유행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위중증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백신 접종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올해 초 네네. 1, 2월만 해도 우리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확진자 수가 100명, 4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2월 말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실시한 이후에는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줄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망의 한 95%가 사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예. 그리고 치명률이 5.23%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가 1.47%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높은 네. 수치를 보이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좀 많이 계신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전 유행 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예방접종 효과가 한 86.6%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런 예방접종 효과에다가 또 사실 일주일에 2번 선제검사를 하는 걸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요양병원에서 또는 요양 관련 시설에서 23곳에서 1,412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3월 같은 경우에는 9곳에서 34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확실히 백신 효과나 선제검사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여기에서 네. 부스터샷 네.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1차 접종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요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부스터 샷이라고 하면 샷이라는 건 접종이고 부스터는 증가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보통 예방접종이 예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예의 스케줄이 완료가 돼서 추가로 또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 하는 목적은 이제 백신 효과를 좀 더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이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을 좀 늘리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데 예. 백신의 면역 지속이 어느 정도 될지라든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항체를 얼만큼 높여야 될지 이런 연구들 결과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CDC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메신저 RNA 플랫폼으로 된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는 면역 효과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거보다는 좀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아마 올해 겨울 전에 아마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항체가를 좀 높여야 이 예방 효과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아마 1,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의 논의와 검토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미국에서 네네. 그 지적재산권 거의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유럽연합의 독일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선진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접종률이 아직은 조금 낮지만 최근에 이제 30몇 위로 올라갔긴 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도 접종률이 같이 올라가야지 이게 전 세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세계적인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영국 이런
백신 개발 국가에서는 조금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빨리 종식을 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만간에 지재권 문제도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아유 인도는 네. 정말 아유, 끔찍하더라고요. 난리도 아닙니까? 예. 빨리 좀 맞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